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은요, 디지털 혁신 시대의 HR 변화 방향,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S&P 코리아의 한강모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장표가 요즘 시대 흐름이랑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러니까요. 딱 와닿는데요. 요 내용은 저희 4월 초에 네. 이제 SAP 전체 인재개발 원장이신 제니 디어본이라는 분이 이제 네네. 오셔가지고 한국 기업들의 임원분들한테 강의를 하셨을 때 네. 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 했고, 그것도 상당히 그 임원분들께서 많은 네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HR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슈 제기가 많이 있지만 특히 예.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슈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디지털 변화에 있어서 예. HR 어떻게 변할까 그 점에 예. 포커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네. 내용을 이제 그때도 하셨던 이유 자체가 결국은 네. 이제 HR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HR이 현업하고 자꾸 괴리가 되고 있다는. 네. 예, 이거 평가 같은 것도 연관해 네네. 가지고 일은 따로 하고 평가는 따로 하고, 이게 정말로 공정성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동기부여하는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이제 점점점 혁신이 더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HR이 정말로 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네.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표를 넣어놨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주 궁금해졌는데 예,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결론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뒤에 저희 장표를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혁신이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 놓겠지만 이 그렇습니다. 6가지를 이제 크게 큰 꼭지로 보신 거죠? 이게 이제 좀 업무 현장에 특히, 그리고 또 네. HR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만 좀 뽑아서 했다고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죠. 예. 네. 자, 빅데이터가 네. 빅데이터가 HR 쪽에 가장 큰 임팩트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빅데이터가? 빅데이터 자체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변화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 엿보시는 6가지의 사실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라는 네네.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HR,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 예를 들어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네. 전혀 다른 어떤 직무를 하던 사람이 이 직업을 맞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HR에 조금씩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빅데이터 한다면 그 기존의 사람이 인사부서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 보는 관점을 이게 또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존의 그럴까요? 가설을 사실 이제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그런 것들 네네. 데이터를 검증을 하면서 그런 깨질 경우도 있고, 물론 검증될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요. 이 머신러닝 나오셨잖아요. 여기 이런 그 머신이 인공지능이 예. 우리가 그 기업에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같이 뭔가 공생을 하는 그런 시대가 한국 파트너면 한 언제 정도 올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정도에? 몇 년 후에 우리가 지금 년 후에 올까요? 우리가 지금은 사람 동료하고만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동료하고 예.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런 시점이 한 몇 년 뒤쯤에 오리라고 보십니까? 올해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나타난 자료를 보니까 그 네. 회사는 조직도 자체가 사장님 밑에 AI가 둘이 있고 그다음에 임원 사람이면 셋이 있고 그 그래요? 밑에 또 이야. AI 부장이 셋이 있고 사람이면 있고, 이렇게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기업으로 일부러 또 사실 프로모션을 위해서 했던 건데, 어느 기업인데요? 그 이제 주로 회계 감사를 한다는 이야. 그런 형태의 기업인데, 그런 형태로 이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네. 좀 넣어서 AI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미 나타날 정도로 사실 좀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뒤에를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사실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 버거봇이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시급 수준이 20불 이하, 한 2만 몇천 원 이하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잡은 한 80% 이상 네.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이미 상황이다. 그 하는 어떤 잡의 그 네네네. 본질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몇 년 정도 있으면 대체될 거냐 했는데, 몇 가지 전망으로 보시면 옥스포드 대학 두 번째 줄에 있는 전망 보시면 2025년까지는 50% 가까이도 대체될 수 있다. 굉장히 네. 빨리 본다면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라 해가지고 아예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쇼핑몰도 등장하듯이, 그래서 그때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맥잡이라 해가지고 이제 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잡을 좀 이렇게 비정규직, 어려운, 네네. 안 좋은 네, 잡으로 그렇죠. 보는 하나의 어떤 그런 워드인데, 기존에 이제 애들 공부시킬 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하면은 너 맥잡밖에 못 잡는다 했는데 앞으로는 너 정말 공부 잘하면은 잘하면 사람이 하는 맥잡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네. 이제 기계가 많은 부분이 이제 특히 낮은 잡들을 이제 대체할 수 있지 않은가 보는 그런 관점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최근에 핫한 그 그렇죠. 이제 드라이버리스 카라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은 저 드라이버가 저렇게 많다는 거죠. 한 300만 명 이상이 네. 이제 사실 트럭 드라이버인데 당장 저런 잡이 이제 기계로 대체될 수 있고, 한국도 통계를 보니까 한 90만 명. 네. 물론 100% 드라이버는 아닌데 육상 운송에 종사하시는 분이 저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실 이런 어떤 기계와 공존해야 네. 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여기 보면 트럭 드라이버, 뭐 파머, 뭐 비서,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가장 흔한 이런 데 직업. 가장 대체되기 쉬운 직업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미국 내에서 각 주에서 이제 가장 흔한 직업, 이제 사람 종사자 수가 네, 많은 네. 직업들인데 아.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게 앞에 그런 어떤 자동 주행 차장 이런 것들로 하나의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주요 잡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황보 파트님은 이런 그 아까 맥잡 말고 예. 그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 전문직은 부분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문직도 사실 굉장히 챌린지가 많더라고요. 뭐 네. 로이어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사실 일부 그렇게 이미 같이 하는데, 그 약간 보는 시각이 틀린데, 미국 쪽은 기계가 많이 대체하는 쪽으로 많이 보는 시각이 강하고, 네. 유럽 쪽은 이제 공생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람은 네. 이제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그 AI를 잘 활용해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시각이 있고, 노동 환경 이런 게 틀리다 보니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도 가능하면 좀 공생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강호 파트님은 본인의 그 직업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지도 않으시죠, 지금 본인은? 인사에서 사실 이제 인사하는 직업은 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리스트를 봐도 상당히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네. 최근 AI 발전 속도를 봤을 때는 막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소셜 연계.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한국의 그런 밴드를 쓴다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글로벌리 이제 지역을 넘어가지고 연계가 돼 있고, 그런 걸 통해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떤 수직적 관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복잡 다양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형태로 뭐 간다는 채용도 얘기죠. 되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협업도 되고 예.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소스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빅데이터로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역시 크게 업무 현장에 이제 변화를 주는 부분입니다. 세대 변화라는 부분도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게 한국에서 Y 세대라 많이 표현을 하는데 80년대 이후에 네네. 이제 출생하신 분들인데 이미 사실 80년대 후반 출생하셔도 3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2020년까지는 한 50% 정도가 이미 다 밀레니얼 세대로 직장은 특히나 바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그런 글로벌적인 부분까지 포괄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다양성, 포용성을 가져가느냐, 역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 드라이버다. 그것도 이런 요즘은 또 부분입니다. 보면 이게 꼭 뭐 연령에 따라 가지고 세대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 연령이 상관없이, 그죠? 뭔가 이 사람이 디지털 마인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네네. 하시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요 뒷장이랑 연동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의 내용이 보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연령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 기대 수명 자체가 이제 지금 토크아이티 예. 시청자분들이 거의 연령대가 요 연령대가 많거든요. 30, 40대 요때가. 기대 수명이 뭐 이제 기대 수명이 100살? 아, 이거 이렇게 높습니까? 30대는 이것도 물론 뭐 미국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예, 거의 한 저 정도까지 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퇴직 퇴직 연령은 보통 기대 수명에서 한 20년 정도를 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아. 연금 연수가 얼마나 나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최소 뭐 40년, 우리나라는 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저기서 한 4, 5년 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40년, 45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그런 어떤 업무 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그런 학습 환경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대학이나 그래서 배운 거 같고 이제 직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회가 오면은 한번 그 40대 초반이나 뭐 30대 후반에 한번 40대쯤에는 뭔가 진짜 세컨 라이프를 위해 가지고 예, 새롭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그런 학습을 통한 업무의 그런 가설 자체는 이제 그 정보가 제한돼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뭐 그 학위를 따면은 그걸 네. 가지고 업무에다 이걸 투영을 해가지고 일을 하신 다음에 퇴직하면 그렇게 되는 네네. 건데 네. 기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리런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언런까지 해야 되는 기존의 가설이 많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또 배우고 그러면서 업무 학습을 반복하는.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정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자세하고. 그렇습니다. 학습을 자꾸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 이제 만점이죠. 사고력, 창의력, 특히 요즘에 저 공감력 같은 것도 이제 그쪽에 그런 어떤 시장이나 마켓과 공감을 해야지 새로운 자꾸 창의적인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 이 장비를 보니까요. 예. 저도 갑자기 새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도 좀 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대학 말고 예. 지금 직장인들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직장인들이 이제 뭔가 세컨 라이프 하면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 대학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예, 학원도 아니고요. 직장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그런 직장인들을 지금 말씀하신 밑에 있는 이런 관점과 자세를 뭔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뭔가 유니크한 뭔가 어떤 그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예. 그걸 해준다면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저는 그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걸 못 본, 제가 딱 떠오른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가 일본 기업을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독특한 프랙티스를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일부러 투잡을 하게끔 자꾸 이렇게 뭐랄까 프로모트를 합니다. 장려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농기계를 돌려면서 농업을 하게끔 일부 시간에 가가지고 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능들을 익히면서 자기 걸 자꾸 응용을 해보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 아까 말한 세컨잡도 계속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 벌면서 또 돈도 벌고 물론 본인 힘들겠습니다만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걸 장려하면서 학습이라는 게 특히 저렇게 이제 뭐 어릴 때라니까 좀 그렇습니다. 학생일 때 하고 또 이제 실제 직장인으로서 학습하는 방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또 제도라든지 네. 그런 프랙티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독특한 것들이 최근에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황금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SAP 코리아에서 예. 세컨 잡을 예. 장려한다 하면은 예. 본인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한 거 외에도 플러스 하나를 더 한다면 지금 어떤 걸 하나를 하고 더 싶어요? 한다면은 네. 저는 좀 가서 나무 같은 거 심고 임업을 좀 해봐요. 임업을. 네. 어울리십니다. 고양이 시골 어울리세요. 나가서 좀, 네. 황금 파티는 뭔가 약간 식물스러운 느낌. 네. 뭔가 어울리세요. 좋은 칭찬 이렇게 순수남. 네, 순수남. 네네. 퓨어한. 네. 자, 예. 네. 예, 복잡성 부분인데 제가 뭐 이거는 지금 듣고 계신 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가 직속 상사가 한 분 이상이신 분 네. 몇 명이나 있으실까? 우리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SAP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매트릭스 조직이라 해가지고 저도 뭐 2명, 3명이 기본이고 네네. 그래서 네. 이게 기억, 지능, 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조직 구조를 묶고 이런 거 자체가 아까 그 뭐 연계성, 소셜 연계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네트워크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그냥 네. 예. 그렇게 아주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직화도 안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지 않는 거죠. 굉장히 조직도 예. 그렇고 각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그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유연해야 될 것 같아요. 유연하고 그렇게 앞에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어떤 탑다운 방식을 떠나가지고 이 필드에서 정보 자체가 네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네네. HR이 지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어떤 플렉스빌리티, 어질러티를 네. 가져가는 그런 것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빠른 시장 변화라고 하셨는데 예. 여러분 부의 집중 이런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좀 안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인더스트리 4.0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시각은 이제 이게 그럼 도대체 인더스트리라든지 그런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보면 이제 그 서비스의 매스 프로덕션, 네네. 대량 생산화돼 네네. 가지고 무슨 네. 그 드라이버 같은 분들은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AI로 대체되면 이거 자체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대량 네. 생산 형태로 하면서 그 잡을 다 없애버리는 네. 그런 형태 나오면서 부 자체는 굉장히 집중되는 쏠리면서 예, 그래서 일어나고. 인더스트리 1.0, 2.0, 3.0이 하면서 새로운 잡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4.0은 그만큼 많은 잡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뭐 없애는 만큼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다음에 뭐 제조업도 이제 예, 하나의 예지요, 서비스업으로 이게. 예. 사실 뭐 지희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저희 제조업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그렇게 이제 부에 집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이제 그런 정말로 센 기업 3개를 보면은 주로 이제 디트로이트인 자동차 기업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매출 규모 보면 한 280조 나오고 직원 수가 1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네. 물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그 관련 사업에 더 많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2015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빅3로 봤을 때는 주로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인데
매출 규모는 비슷합니다만 직원 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네. 그만큼 이제 그 부가 집중되고 그런 잡들 자체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그런 네. 어떤 이슈도 발생한다. 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은 역시 미국 데이터입니다만 2008년에 잡이 한번 확 줄었고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2010년 정도 되면서 다시 이게 리커버리가 됐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저임금 산업은 많이 늘면서 오히려 네. 위쪽은 점점 줄어드는 부의 집중화가 역시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무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또 저임금 산업으로 늘어난 잡들조차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된다라든지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뭐 지속적인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적인 혁신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네.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로 이제 인사 쪽이 어떻게 예. 이제 우리가 할 건지 말하기 전에 이렇게 가면요. 예. 저는 앞으로 우리 그 일하는 형태가요. 아까 세컨 챕터 말씀하셨듯이 예. 꼭 우리가 9 to 5로 한 회사에서 9 to 5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게. 그냥 이틀만 일하는 거죠. 그 반나절씩. 반나절씩이라고. 그렇게도 충분히 사는 그냥 뭔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봤을 때. 예. 네. 이제 일종의 뭐 잡 쉐어링이라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굉장히 이제 길게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쭉 있고 네. 회사가 필요한 잡들이 있으면 이걸 굉장히 실시간으로 며칠 하면서 몇 시간 일해주고 네네네. 빠져나오고 이런 네. 어떤 강강부 파트님도 예. 그 지금 뭐 주 5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예. 월화만 일하시고 예. 일하시고 나머지 수목금은 예. 그 산에 가셔가지고 나무 심으시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지금하고 똑같은 생활 패턴 살 수 있다 그렇죠, 하면 훨씬 그렇죠. 더 행복하실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그죠? 그 네. 본인하고 그런 게 잘 맞아야죠. 저는 좀 그런 예.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인공지능 AI 해가지고 좀 모두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모두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500만 원 살 수 있는 사람이 200만 갖고도 똑같은 생활 수준 살 수 있다면 물가라든지 그런 그때 것들도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처럼 예. 9 to 5로 그 주 5일 근무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아, 그 생각은 참 저도 못 해봤는데 네. AI가 그런 물가를 떨궈줄 수 있다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또 메이크센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아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닥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저는 데이터를 결국 빅데이터라는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라 해가지고 기계와 그런 어떤 공존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사실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소셜 연계라 해가지고 그런 수직적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뭐 세대 변화도 이제 비슷한 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그런 어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그리고 그런 큰 드라이버로서는 굉장히 스피드가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HR에다 이제 그 영향을 준다면은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듯이 사실 뭐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HR에 있는 분들 예. 굉장히 머리 복잡하겠는데요. 훨씬 이제 사실 이제 보시는 네. 것처럼 이제 처음에 사실 우리 PD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에자일로 해가지고 아주 유연하고 빠른 쪽으로 가야 되고 이 기반에는 굉장히 그런 어떤 현장 중심으로 인사가 네. 펴지지 않는다면은 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이제는 뭐 이렇게 되면 예. HR에 있는 분들이 예, 뭔가 예. 자기가 하는 일을 예. 뭐 이렇게 하나의 뭐 이렇게 우리 스텝 조직 그게 아니라 음, 진짜 뭐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에 예. 중심에 선다는 자세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프레임으로 갇혀가지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삶이. 그 원 사이즈 피츠 올라 해가지고 그냥 한 개의 조직 내에 하나의 제도로서 하나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사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앞에 그런 어떤 디지털 혁신이 HR에 네네.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몇 개만 보신다면 사실 처음에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가운데 인재 철학 부분에 있는 네네. 그 모두가 HR은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이제는 뭐 HR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네네네. 그냥 매니저나 사람이나 다 그냥 내가 하는 것 자체가 HR이고 네네. 예. 그 자체를 HR로 하고 HR 정말로 이제 HR 담당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을 도와준다는 그런 쪽 개념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성과 관리 부분도 아까 그 처음 세션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한다면은 거기 뭐 상시적인 대화라든지 피드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성과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질 진행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업무와 HR이 얼마나 네. 이게 연계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느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신다 보면 좀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예. HR의 역할이 좀 이제는 뭔가 이렇게
딱 관리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퍼실리테이터 같은 정확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즐거운 퍼실리테이터. 더 좋겠죠. 네네네. HR 분들이 이제 그런 관리 부서가 아니라 지금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완전히 현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네네네.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저희 뭐 서구 조직에서는 그걸 비즈니스 파트너 그러는데 네. 현장 조직에 들어가서 실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HR적으로 이제 봐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개콘이라든지 예. 그런데 그 개그맨들이 이제 HR 부서로 많이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네. HR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네. 부분 충분히 오히려 있다면, 그런 예. 분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좀 더 그런 문화 만드는 데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네. 예. 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최근에 도입된 모습 중에 하나라면 저희 이제 SAP 석세스 팩터 SAP 자체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네. 상시 성과 관리라 해가지고 이게 업무 자체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뭐 연말 기말에 맞아요.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걸 통해 가지고 일을 잘하게 피드백을 주는 걸로 집중하고 그걸로 끝.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인다라든지 아까 이제 소셜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이 HR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네. 하면 그럼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인포멀라 해가지고 네. 클래스룸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형태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로 그렇죠. 주고받고 네네. 하고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모여야지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연계성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상시성과 관리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협업이 이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HR이 예. 이제는 생활 속에 공기지 녹아든 거네요. 녹아들어서, 그죠? 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녹아든 거네요. 그래야 디지털 혁신에 걸맞는 그렇죠. 그런 빠른 그렇죠. 데이터들이 그때그때 생성되고 그렇죠. 또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바로바로 쓰게끔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이제 IT 시스템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능형 서비스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실 뭐 채용, 뭐 평가 이렇게 다 이 담당자가 틀리신데 그런 게 아니라 채용을 누가 새로 한 명 됐다면 이 관련된 부서에 다 노티스가 가서 이 사람 새로 왔는데 어떤 걸 네네. 도와주라든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계돼가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셀프 서비스 쉽게 하고 놓치지 않게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든지 현장 중심의 UX라 해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요즘엔 저 UX는 아시는 것처럼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요. 그렇죠. 네. 얼마 전까지 해도 저도 이제 사실 뭐 저걸 정확히 아는 사람 아닙니다. UI 해가지고 이제 인터페이스 좀 시각적으로 했는데 UX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사실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네네, 뭐 그쵸. 왼쪽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그게 여러 화면에서 동일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 하는 건데 그만큼 이게 뭐 한 달 지나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데이터를 넣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현장 중심으로 UX를 넣고 오른쪽에 있는 특히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데이터 플랫폼에서 HR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처음에 나온 것처럼 HR은 여전히 싫어. 네. 이걸 빨리 없애야지. 네, 그런 어떤 그렇죠.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HR 분석 부분도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사실 이렇게 데이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것도 많이 분석을 합니다. 뭐 서로 비교를 한다라든지 네. 추세를 보여준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더 나아가지고는 이제 그 사용자에 맞게끔 관리자라면은 그 안에서 이제 뭐 대시보드 뉴스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지금 부서에 몇 명이 지금 뭐 결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 향후에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 그것들 알려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HR 분석이 꼭 뭐 어떤 정량적인 어떤 예. 그 평가를 위한 어떤 지표만 이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이 각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네. 그 사람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이 사람이 어디다 좋아요, 아까 뭐 잼 같은 거에 막 어디다 뭐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업무와 상관없이 이런 거 좋아하는 애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다른 걸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요즘에 HR 쪽에 새로운 잡들이 나타나는 게 보면 전 데이터 분석한 잡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특히 HR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네네. 궁극적으로 이 사람 그렇죠. 동기부여가 더 일 잘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들 잡아내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챗봇 같은 부분도 이제 그 뭐 쉐어드 서비스 같은 데서 HR을 보면 특히 많이 쓰시는데 복리후생 같은 거 이제 물어본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된다라든지 뭐 알고리즘 저런 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어떤 뭐 AI하고 비슷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잡이 맞는 것인가라든지 정말 이 사람이 앞으로 일 잘할 그렇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발전시켜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 감성까지 분석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예, 좀 새로운 상황을 본다는 거고 지금 사실 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 AI를 많이 활용하려 하는 부분이 저 채용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직무가 떴을 때 지원자가 100명이면은 네. 분석을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순위를 매겨주는 거죠. 네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잡에 이렇게 어플라이한 사람도 보면 끌어붙여가지고 사실 이 사람은 이 잡이 맞다라든지 거꾸로 그 사람한테는 당신한테 이 잡이 맞다라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서 야, 계속 돌려주는. 이젠 또 학원들이 AI 어떻게 잘 보일까를 또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막 나오겠네요. 그렇죠. AI를 해킹하는 AI가 또 나와가지고 네.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올해 나오는 시제품 중에 하나고 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이야. 이 모집 요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가 최적이다 그 피트니스라 해가지고 이거 머신러닝이에요? 잠깐. SAP는? 이거 예, 머신러닝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오. 이제 띄워주면은 예전 같으면은 쭉 사람이 보면서 이게 매칭을 했을 텐데 그렇죠. 요게 나오면 요걸 보면서 아. 들어가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가 보게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은 사람 중심, 오른쪽은 이제 잡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맞냐, 어떤 직무가 맞냐 매칭해주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이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를 그냥 옛날에 사람이 하더라도 사람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람이 다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확실히 이게 더 난 건가요? 이렇게 사람이 하던 방식도 예를 들어서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엔 보면 이제 뭐 키워드를 해가지고 네. 뭐 다른 회사 이름이 있으면 탈락을 시킨다라는 그런 네네. 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이 기계가 먼저 한번 이렇게 프리 스크리닝을 해준다는 거지 아직까지 네. 이걸 가지고 100%뭐 하라는 부분보다는 이런 어떤 참고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맞춰보는 그래도 한 그 기계는 또 예. 이게 이 사람의 지원 서류만 볼 게 아니라 예. 머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를 다 볼 것 같아요. 다 검색할 그런 것 같아요. 거를 만약 건다면은 훨씬 강력한 그렇죠. 진짜의 빅데이터 형태로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그 HR에 굉장히 HR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적이고 네. 그다음에 IT와 안 친하고 네.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게 자꾸 현업으로 들어가려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어떤 뭐 앱이나 모바일이나 그 테크놀로지를 이제 같이 달고 들어가 가지고 빠르고 그리고 혁신 그때 이제 사람의 네. 그 트렌드를 반영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조직이 변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매트리가 생겼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네. 그때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뭐 온프레임 해가 클라우드 해가지고 온프레임은 이제 다 직접 만드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네네. 클라우드는 이제 있는 거를 이제 용도에 맞게끔 땡겨 쓰는 방식이고 클라우드 내에서도 요즘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 클라우드라는 부분은 그 네. 클라우드 회사랑 회사 그 사용자가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아. 그 본인이 그 클라우드 제품을 컨피규레이션 쓴다면은 매니지드라는 건 중간에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컨설팅 펌 같은 데가 들어가 아까 네네. 그 페이를 그 뭐죠 네네네. 그 하시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한국이라면은 그리고 한국에서 뭐 제조업이라면은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성과 평가 보상이 네. 상당히 많이 쓰인다 그런 어떤 템플릿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아. 그걸 그때 써가지고 하고 이 회사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여러 회사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 필요한 템플릿 자꾸 추가해가지고 네네. 쉽게 쓸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말씀 방식도 들어보니까 나옵니다. 예. 이제는 기존에 인사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많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냥 컨설팅만 했는데 예. 그 이제 컨설팅에다가 플러스 이런 이제 SAP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예. 같이 얹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컨설팅을 실제 구현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뭔가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미 저희는 조금 요런 게 이제 천천히 가는 편인데 뭐 네. 싱가포르 이런 데만 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잖아요. 옛날에는 자연스럽잖아요. 파워포인트로 막 그리던 네. 거니 시스템으로 바로 네. 해가지고 쓰시게끔 그럼요. 만드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가게 되죠. 이게 단순히 IT 온프리미스 솔루션이라면 예. 그 IT를 잘 모르는 그 HR 컨설팅 하신 분들이 예, 그거 예. 쉽지 않거든요, 다루기가. 음. 근데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냥 그 SAP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예. 푸스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차피 다 자동화가 되는 거고 백엔드 쪽은 이분들이 어차피 컨설팅에다가 이거 접목시켜서 한다면 그렇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좀 뭐 말씀하신 거죠. 서비스나 네. 컨설팅 서비스 상당히 대량 생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네네. 해서 그렇죠. 예 가는 형태가 돼서 뭐 매니지 서비스는 말씀드린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한국에도 향후에 이런 비즈니스가 지금 많아질 많이 것 같은데요? 나타날 수 있고 네네. 굉장히 좀 컨설팅이 어떻게 보면 네네. 넥스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SAP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단순하게 이걸 리셀링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리셀링하는 그런 회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뭐 HR이면 HR 분야별로
그런 거를 원래 기존에 컨설팅했던 오프라인에서 예. 그런 회사들이 이걸 같이 메인 서비스 해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게 클라우드 네. 사상이 맞죠. 그렇죠. 예, 유저는 그냥 유저 그럼요. 따라 쓰기만 그럼요. 하시면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런 네네.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아까 그 뭐야 머신러닝 SAP 같은 경우에 예. 머신러닝에서 막 분석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솔직해져야겠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는 다 나와요, 다 나와. 페이스북에는 막 내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내가 막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뭐야 어느 회사를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내 자기 소개서에는 내가 뭐 했는데 그럼 이게 머신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는 뭔가 어차피 속이지 못할 거라면 어차피 평소에 살 때 예. 삶을 아예 솔직하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이게 머신러닝이 이제 뭔가 자꾸 이런 거를 필터링하고 하는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진정성이 더 알아주는 시대가 올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뭐 본질이라든지 그렇죠. 진정성이 없이는 그렇죠. 이제 사람이 하는 그 디스턴트한 잡을 잡기가 네네. 점점 어려운 세상을 네네. 로봇으로 다 대체를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면. 네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예, 네,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예. 한번 파트너님도 그 좋은 질문하신 분 세 분, 세 분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 김태근님, 직장 내에서는 인사 발령 형식으로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자발적인 잡마켓 형식으로 부서 이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인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분석 기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자기 기업들은 잡 포스팅이라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잡이 올라오면 내부에 먼저 공지를 하고 그다음 외부에도 같이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내부 외부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잡을 하는 형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인재 적성성 평가라는 게 외부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굉장히 그런 레주메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잡 포스팅 하시려면은 똑같은 형태로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저희가 더 좋은 방송만들 반영하고 또 설문에서 또 여러분 요청하실 것들 있으면 뭐 이렇게 미팅이나 필요한 자료 같은 것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형님 지금부터 어떤 내용을 빅데이터로 분석할지를 정해야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두 가지 그런 그 관점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사실 기존 라인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관점으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데이터를 받으면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정형하기가.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방식은 아까식으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걸 찾아내려면 일단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연관성을 이제 막 돌려보며 찾아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뭐 픽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바이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런 데이터와 인게이지먼트, 몰입도가 어떻게 연관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형화 시켜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게 좋겠다는 가설로 하면 훨씬 좋겠습니다만 그러게 안 되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요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승태님, HR이 전략가, 전문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측면이 가능한 퍼실레이터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까 또 개그맨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가 저는 PD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AI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훨씬 사람이 그런 강점을 많이 살리지 않으실까. 예. 근데 뭐 그 엔터테인먼트가 뭐 개그라기보다는 뭔가 감성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도 할 수 있고 공감 그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HR, 뭐 경영전략, 경영 그런 쪽이 딱딱할 필요는 없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빅데이터 활용 많이 해야겠네요. 뭐 IT 뭐 말씀하셨는데 HR에 있는 분들이 기존 HR에 있는 분들이 IT나 이런 새로운 오늘 말씀하신 빅데이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서 저거 언제 다 하지? 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스마트할까요? 이분들이 다른 일도 하셔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HR 분들 중에서 IT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HR 데이터 하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되게 잘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사용자로서만 쓰시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식으로 이제 그런 뭐 매니지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뭐 하나의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쓰신다면은 굳이 IT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IT화 한다라든지 그런 쪽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태근님은 인사팀이 인사, 노무, 교육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회계 분석,
등의 전공자들도 구성되어야 할 거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 빅데이터 팀을 보시면은 저런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사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하나 예가 보면은 그 육성 쪽에서 많이 보시면 이제 그 육성 그 효과성 분석을 하는데 보면은 네네. 마지막 분석은 이 육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성과가 났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HR 내의 데이터만으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런 것들은 보면은 묶어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모델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특수한 잡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어떤 팀들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자, 조영탁님께서는 최근 국내 상황이 인사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새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인사가 제일 중요하고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SAP 인사관리 시스템이 정부나 공공조직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고객 사례가 있다면 요청드립니다. 해외 쪽은 굉장히 저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공공기관인데도 이제 그런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빠른 변화를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SAP가 뭐 특별히 뭐 정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한국 정부나 조직에서도 네. 좀 그런 어떤 새로운 인사를 제도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 이네이블러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HR이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평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변화들은 좀 충분히 시도해 볼 그런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한명구님은 현장 사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좀 더 유동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듯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아마 HR 하시는 네, 분인 것 네. 같은데 이거 잘 하실 것 같아요. 꼭 잘 하시는 분들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저런 분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점점점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 대신 이제 회사 입장에서 그만큼 현장 관리자라든지 현장 직원들한테 네. 많이 권한을 줘야 됩니다. 인사 권한을 너무 집중화 시켜놨거든요. 한국 네네. 보면은. 네. 예. 자, 황정덕님, 두 분 대화 중에 HR 기능 중 여러 세부 기능을 수행하는 아웃소싱 컨설팅 산업에 디지털 솔루션이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인 듯 해서요. 네. 그러니까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한번 두 분이 논의하셔서 네. 황정민 아니 그래서 예. SAP도 다음번에 예, 뭐 예. 우리 이런 세미나 할 때 예. 이런 분들 좀 더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여기서 하나, 네,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뭐 인사 아웃소싱 같은 얘기도 되게 좋은 주제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사실 이런 좀 말랑말랑한 부분을 이제 좀 캐척을 하지 않으면은 네. 글로벌 경쟁력이라 할까 그런 네. 것들이 많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많은 여러 업종에 예. 사람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만나시면은 만나보시니까 예. 오늘 같은 이런 주제에 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떤 인더스트리 쪽이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좋습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보시니까 만나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하이텍 쪽이라든지 하이테크 쪽. 이제 그 롤 모델라까지는 뭐 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보면은 물론 해외도 보면 하이텍 쪽이 보면은 저런 걸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네. 자기들이 뭐 체화해보면 테스트도 해보고 다시 이걸 상품화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경쟁 상대로 있는 한국 기업들이 하이텍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네네. 제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예,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시되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흡이 기시다 보니까 네. 당장 올까 그런 시각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아까 그 미국 경우에는 예. 뭐 그냥 뭐 조직도에 뭐 회계 회사 뭐 AI 뭐 부장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예. 일반적인 그런 것이 좀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생성된 하는 시점이 앞으로 한 몇 년 후 정도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한 5년 후, 10년 후.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면 언제로 본인은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네. 5년이면 충분히 5년 후? 가능할 것 같은데 야. 대신 그 전제로 보면은 AI도 중요한데 그런 글로벌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다양성을 넣어가지고 한국은 네. 아직까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조직이 많은데 네. 네트워크 조직을 좀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것들 넣어야지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그러면 같습니다. 만약에 AI가 예. 한국의 조직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5년 후에 이게 들어온다면 예. 어느 부서에 어떤 직무에 AI가 그 사원으로서 뭐 직원으로서 들어오겠습니까? HR 같은 경우라면은 아까 처음 들어올 부분이 보면 이제 채용 이제 처음에 네. 예, 그 스크리닝하는 그런 네, 쪽이 네. 하나 이제 AI 부장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HR 매트릭스라 해가지고 HR KPI 관리하는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쪽에 네. 또 하나
AI 부장이 들어오신다면 HR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회계 쪽도 그게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회계도 그렇고 아마 그럼 뭐 증권 분석 같은 건 애널리시스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빨리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기계분들이 기계분이라니까 이상하네. 아마 그게 제가 보기엔 호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러게. 네. 영업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영업도 이제 영업 지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실 이제 그걸 계속 관리를 해주는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쪽엔 또 필연적으로 그런 게 많이 참 들어오시지 진짜 않습니까? 말씀해 지금 5년 뒤에 보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예. 협업이 안 된다면 그러면 대안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예의주시하면서 그죠? 예의주시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지금 직장인들한테 예. 직장 HR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부터 지금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제 그렇습니다.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선배한테 뭐 노하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건 필연적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지금 직장인들은 지금부터 어떤 뭐를 좀 하든지 뭐 어떻게 하나가 뭐 말씀해 주셨다면. 뭐 적당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한국 임원분들하고 이제 외국 사람들 모아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토크 하면서 이제 끝나면 끝인데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손을 들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약간 정답을 이제 원하는 쪽이 근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사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계속 리런 언론을 하면서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처럼 정답이 이제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사실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이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절대로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마 전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대신 서로 공유하고 이런 네네. 어떤 토크 IT 같은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답은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예, 중요한 어딘가. 말씀입니다. 예, 예. 정답은 없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예. 같고요.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 생각하면 벌써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팔로워로서 한국은 이미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영선님께서요. 저는 IT 부서에서 인사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대로 IT 쪽에서 인사 시스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IT 쪽에서 인사 시스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이게 사실 약간 인사적인 사실 좀 제도나 프레임이 바뀌면 훨씬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변화들을 거꾸로 좀 얘기를 하면서 보다 현장으로 보다 그런 신속하게 인사 서비스가 현장에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가야 된다는 걸 자꾸 알려주시고 인사가 거꾸로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게 해주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도 좀 좋은 질문 하신 분 세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김승택님, 네. 김태근님, 네. 우영선님 마지막에 그 세 분 그렇게 저는 우영선님, 그다음에 김태근님, 김승택님. 네, 세 분. 세 분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치즈케이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마주 참여해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루엣만 있는데 여러분 실루엣을 누르시면요, 여러분 PC에 있는 얼굴 사진 올릴 수 있거든요. 기왕이면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얼굴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상한 사람 들어와봤자 여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절대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실명을 한 거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얼굴 사진 보여줘가지고 여기서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를 여기서부터 한번 겪고 체험하면 좋잖아요. 계급장 띄고 여러 관점을 다양한 관점을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관점을 막 이렇게 서로 오픈하는 그런 문화 만들 때 같이 얼굴도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예, HR과 IT가 이제는 공존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지고 로봇하고도 살아야 되는 시간이 금방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무섭다 하면 무서운 그런 미래이지만은 네.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걸 좀 유의깊게 보시면서 관심 있게 가져가시고 계속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이제 같이 좀 얘기하면은 또 좀 편안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 5년 가면 예. 아 이게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이 게스트로 AI. 로봇이 나오겠다. 로봇이 나오면 내가 물어보면 예. 어떻게 됐어? 아, 그것도 재밌겠다 그것도 참. 뭐 상당히 로봇이랑 같이 재밌겠어요. 토크나는 것도. 공존하시는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걸 마치겠고요. 나머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네 이제 며칠만 참으시면 이제 그 연휴 이제 쫙 있으니까 좋은 연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잘 참아서 열심히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감사합니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예. 네.